기차역은 매우 조용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듯했다. 언젠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을 홀로 남겨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한다면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용서가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고통의 자리를 사랑이 채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아마도 당신은 가장 힘든 인생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친 셈일 것이다. 민주는 몇 년 만에 그 기차역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쳤다. 대기업에서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진 어머니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고, 하루 종일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목받던 거대한 백만장자 할아버지의 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한 듯했다. 얼굴 곳곳에는 주름과 상처가 있었고 눈밑은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한 모습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억들 뒤에는 전혀 다른 비밀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로 가득한 장막을 조금씩 열어보려 한다. 2012년 안개 낀 가을 아침이었다. 하늘은 도시 위로 내려앉은 더러운 담요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희미한 빛이 병실의 더러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하얀 벽에 창백한 회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 안은 소독약의 날카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삶과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숨막히는 병실 안, 병으로 지쳐 죽음을 직감하는 떨리는 몸을 가진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 여인은 민준의 어머니였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싸우느라 지쳐버린 그녀는 한때 얼굴에서 선함과 천사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 여인의 자리를 이제 창백한 꽃을 닮은 얼굴이 대신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푸르스름하게 멍든 눈밑, 마음속 오랜 세월 아버지와 싸워온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몸 또한 암과 싸우고 있었다. 마치 몸이 마음처럼 조용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 옆에는 결코 손을 놓지 않는 8살짜리 아들 민준이 있었다. 민준의 세상에는 오직 할아버지와 어머니만 있었다. 아버지는 민준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떠난 상태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안기며 "엄마, 날 버리지 마요." 라며 흐느껴 울었다. 작은 흐느낌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며 이미 멈춰가던 어머니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작은 몸으로 그녀에게 힘을 주려 애쓰고 있었다. 방 문 앞에는 70대 값비싼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을 바라보는 민준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규칙 속에서 살아왔고 부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결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감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그 순간 문턱에 서 있는 그는 모든 방패가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용기도 내지 못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오랜 세월, 자존심과 후회,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 갇혀 있었고 마치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한 듯한 느낌이었다. 딸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머리를 들어 노년의 백만장자를 바라보았다. 입술 사이로 희미하게 몇 마디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아버지. 그러나 남자는 병든 딸의 이 부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심장은 조여오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머릿속에는 거대한 번개가 치듯 스쳤지만 자존심과 완고함 때문에 그 번개가 비추는 길을 볼 수 없었다. 마음속 이 치열한 싸움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았다. 그는 재킷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마치 이 동작으로 모든 감정을 다시 심장 깊숙이 묻는 듯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음을 옮겼다. 병실에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양심에서 도망치듯이었다. 그곳을 떠날 때마다 작은 손자 민준의 흐느낌과 죽어가는 딸의 제발이라는 속삭임이 그의 귀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소리들은 수년간 그를 따라다니며 결국 그의 가장 큰 악몽이 될 것이었다. 여자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딸의 이 결혼에 늘 반대했다. 왜냐하면 신랑 후보가 외모만 신경 쓰는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의 눈은 사랑 때문에 멀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동화처럼 흘러갔다. 젊은 남자는 여자에게 세상을 다 줄 것이라고 약속조차 했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화는 서서히 악몽으로 변해갔다. 어느 밤에는 젊은 남자가 바에서 놀기 시작했고 네온사인 아래에서 다른 여자들의 칼에 안겨 끝나는 밤들. 젊은 여자는 매일 아침 혼자 깨어났고 마음속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남편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이번에는 예전처럼 될 거야. 정말 후회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신 안 할게. 같은 공허한 약속만 들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단지 거짓말에 불과했다.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처럼 서서히 녹아 사라졌다. 여자는 점점 남편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녀의 희망도 서서히 시들어감을 느꼈다. 끝없는 스트레스와 끊이지 않는 고통은 민감하고 병든 몸에 무겁게 다가왔다. 감정적 고통은 점차 육체적 상처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한 그 잔인한 현실과 혼자 맞서게 되었다. 암이 그녀의 몸속 깊숙이 서서히 스며들어 있었다. 이렇게 깊은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그녀의 연약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는 여자의 병을 알게 되었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떠나버렸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딸과 싸우고 싶었지만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딸에게 돌아갔다. 막 출산을 마친 상태였고 암과 같은 끔찍한 병에도 걸려 있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마지막 날까지 딸 곁에 있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딸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분노했다. 마음속에는 딸에게 느끼는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경고했잖아 딸아 라고 외치고 싶었다. 철처럼 단단했던 노년의 백만장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 곁에 있으려 했다. 딸과 마주하며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이 매번 그 단단한 문을 딸의 얼굴 앞에 닫게 했다. 이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시간이었다. 날이 갈수록 마음속 깊은 전쟁이 그를 더욱 지치게 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딸의 병과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들이 더 이상 희망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까지 이 소식은 얼음처럼 차가운 한방망이처럼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심장은 조여오고 숨은 가빠왔다. 그 순간 모든 자존심과 완고함이 무의미해졌다. 사실 마음속 깊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을 잃게 될 것을. 수년간 곁에 있지 못했고 오늘 어쩌면 딸이 이 세상과 작별할 날이었다. 그 작별은 수년간 쌓아온 모든 후회를 폭발시킬 것이었다. 과거의 아픔과 마주하는 일은 도시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이 남자에게조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마음속 분노와 슬픔, 후회가 뒤섞인 채 병원으로 향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몸을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다. 병원의 직원에게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고 손자 민주는 훌쩍 자라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울음과 흐느낌 소리가 그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는 순간 그는 머릿속이 멍해졌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빛은 창백하며 아마도 5kg 이상은 빠진 듯 보였다. 마치 예전에 환한 미소를 가진 딸 대신 죽음을 기다리는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과거에 대한 모든 정당화,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의 실수로 시들어가는 한 생명만 있었다. 딸은 노년의 백만장자를 보고 잠깐이나마 눈에 희망의 빛을 띄었다.
그러나 노년의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한마디 말을 꺼낼 용기도 내지 못했다. 문 앞에서 마음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진 채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자. 민주는 기차역에서 그 낯익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실루엣, 곧 할아버지를 보았다. 심장은 마치 뒤에서 개에게 쫓기는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년간 마음속에 쌓아온 모든 원한, 분노, 고통, 실망이 순식간에 목에 걸린 듯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남긴 그 제발이라는 말은 민준의 작은 심장에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몇 걸음 앞에 서 있는 이 노년의 남자는 항상 꿈꿔왔던 부유한 삶을 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닿을 수 없는 백만장자와는 달랐다. 얼굴에 깃든 그 고통은 마치 거울을 보며 자신이 느낀 고통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티켓이 단순한 여행 티켓이 아니라 동시에 과거로 향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결심이었다. 민주는 단호한 벌걸음으로 바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내밀었고 노년의 백만장자는 손자에게서 건네받은 티켓을 조심스레 받았다. 이 티켓으로 수년간 감춰져 있던 큰 비밀의 첫 장막이 열리기 시작했다. 노년의 백만장자는 티켓 앞뒤를 살펴보다 글귀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너를 용서하셨다. 아마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노년의 남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몇 마디 글로 이루어진 이 쪽지는 노년의 백만장자의 영혼에 11강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눈이 금세 졌고 시야가 흐려졌다. 수년간 마음속에 숨겨두고 얼음벽으로 막아둔 감정들이 한순간에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는 손을 천천히 주머니로 가져가 주머니에서 오래되고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이 종이는 그가 수년간 간직해온 그림이었다. 민준이 8살 때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그림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간직했을까? 민준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림 뒷면에는 어머니에게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이건 너의 첫 그림이야, 엄마. 지금 네가 4살이고 널 정말 사랑해. 민주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원한과 분노, 실망이 공허한 감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안도감과 용서의 감정에서 흘러내렸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입술에서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의 영혼 전체가 마치 이 그림과 메모를 보기 위해 기다려온 듯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다. 모든 학생들이 모자를 던질 준비를 하는 순간 민준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긴장과 설렘이 그대로 드러났다. 무대에서 관중석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찾았다. 모든 성취의 한가운데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공허함이 있었다. 그는 노년의 백만장자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백만장자임에도 그날의 화려함에는 신경 쓰지 않은 듯 복장은 대충 입은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급하게 맺은 듯 삐뚤게 걸쳐 있었고 얼굴에는 자부심과 눈물이 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한 방울 한 방울이 과거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큰 희망도 속삭이고 있었다. 이는 단지 손자에게만이 아닌 자신에게도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민주는 어머니도 이 순간을 함께하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아마 지금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일 터였다. 감정이 가득 담긴 졸업장 수여식이 끝난 후 민주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노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이 움직임은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시였다. 졸업식장 카메라가 젊은 졸업생들을 비추는 동안 노년의 남자는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커다란 희망의 싹이 돋아나 있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절을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손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곁에 있지 않았던 날들을 잊게 해줄 것이었다. 어쩌면 어머니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큰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새롭고 의미 있는 시작은 노년의 백만장자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의미를 더해주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용서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거대한 기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도 과거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노년의 백만장자와 민준의 이야기는 어떤 힘든 날 뒤에도 반드시 새로운 해가 떠오를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운 손자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잃어버린 희망이 말라버린 씨앗에서 다시 싹트고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힘을 다지며 후회가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 기회가 삶을 어떻게 아름다운 날들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인생 교훈의 이야기다. 기억하라. 때로 가장 큰 기적은 가장 깊은 상처에서 자란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리고 계속 듣고 싶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용서하고 싶은 아픈 이야기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상처의 치유가 되고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진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의 행위는 때로 가장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